작년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가전시장이 약 14% 성장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3월 달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TV 컴퓨터와 같은 이런 전자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커졌던 한 해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난 TV 수요는요. 최근 LCD 디스플레이 수급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차트는 2006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LCD 디스플레이의 수급 현황을 나타내주는 차트입니다. 한때는 무려 공급이 수요 대비 30% 가까이 많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TV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는 오히려 공급 대비 수요가 무려 10%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을 보여줬었고 현재까지도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 레벨에 대비해서는 아직도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나는 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실제로 LCD TV 패널 월별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남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LCD TV 패널 가격이 증가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CD TV 패널 가격이 올라가면 가장 웃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TV 패널을 만드는 회사겠죠. 실제로 TV 패널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주요 패널 업체들의 분기별 영업이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패널 업체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약 2년간의 영업 적자를 깨고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같은 경우에도 모처럼 이익률이 회복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업이익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LG 디스플레이 주가 차트도 LCD 패널 가격이 올랐던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을까 궁금한 내용이 될 텐데요. 실제로 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코로나로 인해서 TV 교체 수요가 단기간에 증가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한 번 교체한 TV 수요가 과연 내년에도 좋을까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반짝였었던 TV 수요가 당연히 꺾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도 TV 판매량을 10%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디스플레이 가격이 지금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코로나 종식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LCD 패널 가격은 당연히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을 매도하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면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국가별 최근 LCD 점유율 추이 현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2010년도만 하더라도 전체 LCD 패널의 50%를 한국에서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 넘어가면서부터 한국의 점유율이 급락함과 동시에 눈에 띄는 건 바로 중국의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중국의 LCD 캐파가 한국의 LCD 캐파를 넘어서는 이 상황은 중국이 LCD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기술 역량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바로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보조금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를 인위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같은 경우에도 조 단위의 보조금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가면서 저가 물량 공세를 펼 수 있었고 그 결과가 바로 최근 5개년 정도 중국이 LCD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린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BOE뿐만 아니라 비전옥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은 꾸준하게 받아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삼성과 LG는 LCD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LCD 가격이 현재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철수 시기를 현재 고민하는 것일 뿐 사실 LCD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철수는 사실 기정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LCD TV 패널 소싱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TV 패널에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결국에 중국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같은 현상은 LG전자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LG전자 역시도 LCD TV 패널 비중을 살펴보면 당연히 LG전자의 LG 디스플레이가 원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완벽하게 중국의 LCD 패권이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최근에는 LCD 패널 가격이 올라왔는데 과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료되면 이 LCD 패널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까? 라고 생각한다면 최근에 나온 레포트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레포트를 살펴보면요. 이제 LCD 패널 가격은 산업 내 주도권을 잡은 중국 패널 업체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중국 정부가 LCD 산업 보조금 지원을 현재 축소하는 가운데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이익을 빨아들여야 할 시점에서 제살깎기식 무리한 캐파 증설만 없다면 과거와 같은 LCD 패널 가격의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인 거죠. 실제로 중국 업체는요, 무리하게 LCD를 저가로 생산하면서 목표는 오로지 삼성과 LG, 그러니까 한국 LCD 업체가 LCD에서 손을 뗄 때까지 저가로 LCD를 생산했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마저도 자신들의 계열사인 디스플레이보다는 중국에 현재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더 이상 LCD 패널 가격을 굳이 내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종료되고 TV 교체 수요 입장에서 한 번 사이클이 돌았다면 당연히 LCD 패널 가격이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지만 산업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TV 패널의 가격이 생각보다 내려오지 않는다면 가장 걱정을 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 비싼 패널을 받아야 하는 TV 완성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패널 가격과 TV 세트 가격의 이익률 관계를 살펴보면요. 과거 2015년에 TV 패널 가격이 높았을 때는 TV 세트 업체의 마진율은 마이너스를 치는 경우가 있었고요. 반대로 TV 패널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 TV 세트 업체의 이익률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패널 가격이 오르면 TV 세트 업체의 마진율은 내려갔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상관관계가 역으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정반비례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LCD TV 생산 원가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원가 중에 55% 정도 차지하는 게 바로 LCD 패널 모듈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패널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TV 업체들은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진이 좋아지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LCD 패널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LCD 패널은 중국 업체가 현재 완벽하게 장악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삼성 VD 사업 부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가전 사업 부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바로 많은 분들이 삼성이 향후 OLED TV를 생산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CD TV와 OLED TV를 함께 하고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LCD만 하고 있거든요. 현재 LCD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OLED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실제로 LG전자의 OLED TV 출하량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파르게 OLED TV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LCD와 OLED의 수익성 현황을 살펴보면 LCD보다는 OLED TV가 훨씬 수익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이 굳이 OLED를 안 할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LCD는 현재 중국에 계속 어려운 상황인 거고 현재 LCD 시장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수익성이 더 높은 OLED TV로의 진출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 디스플레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부터 현금성 자산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19년 기준으로 약 한 16조 원의 현금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OLED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역시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현황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전망은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2022년 내년에는 OLED TV가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올해 4분기 정도에는 패널 양산이 일부 시작될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OLED 신규 설비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OLED 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그리고 소재 업체에는 굉장히 큰 신규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삼성은 OLED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격적으로 삼성이 OLED TV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수혜볼 수 있는 업체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레포트에 따르면요.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관련 장비 업체로는
AP 시스템, 국내 업체 중 QD 디스플레이 수주액 규모가 큰 업체로는 SFA, 원익 IPS 등이 있고 2010년 연간 예상 매출액과 시가총액 대비 QD 디스플레이 관련 수주액 비율이 큰 곳은 바로 FNS테크, HB 테크놀로지 등을 현재 꼽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비 업체가 아니라 소재 업체로만 한정을 한다면 QD OLED 관련 소재 부품 업체로는 OLED 소재를 생산하는 덕산 네오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QD 소재를 공급하는 한솔케미칼, 저반사 코팅막 소재를 공급하는 나노신 소재 등이 현재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업체들이 다 모두 괜찮은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덕산 네오룩스일 텐데요. 실제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12월부터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영상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OLED를 투자할 때 장비보다는 소재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요. OLED TV 시장의 확대가 OLED 유기 소재 수요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휘도, 수명 향상 등을 위해 OLED TV 패널 소재 사용량은 스마트폰용 OLED 대비 두께는 무려 3배 이상, 그리고 면적은 100배 수준으로 총 300배가량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TV 패널이 스마트폰 대비해서 훨씬 더 두껍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이 QD OLED를 500만 대 정도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거를 스마트폰 수요로 바뀌면 무려 스마트폰이 15억 대가 더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V 시장의 수요는 스마트폰 시장이 증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임팩트가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OLED 소재 업체들의 수요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OLED 장비 업체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소재 업체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덕산 네오룩스를 탑픽으로 현재 저는 뽑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 덕산 네오룩스 주가 차트를 보면요. 한동안 부진했었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2주간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도 개인 투자자만 현재 42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7만 3천 주, 기관 투자자가 특히 35만 주를 매수하면서 최근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덕산 네오룩스를 투자할 때 삼성이 OLED TV 투자를 본격적으로 결정하고 관련돼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덕산 네오룩스 주가가 조정받는 것이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내려올 때마다 저가 매수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향후 충분히 매력적인 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여러분도 관련돼서 더 많은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